그럼 이제 네, 그 파해법을 한번.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몸 기술의 상승 단계에 계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일단 장훈 씨는 그냥 아까 멋 모르는 가해자가 될 겁니다. 제가 진짜 못 모릅니다. 제가 그걸 많이 해요. 정말로 기술 없이 네. 되게 날 것처럼. 네, 네. 근데 이미 제 몸에는 사실 그 배어 있는 게 있긴 있으니까. 쉽게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중심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날 것처럼 해도 상당한 기량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재현 씨 빨리 들어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저희 수련생을 데리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사실 누구라도 그냥 잘하는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했으니까 네. 이제 전술적인 컨셉 설명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역할 바꿔서 또 이렇게 1분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제약 없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자, 눈을 감고 계셔주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 좀 봐주면서 합시다. 오. 지쳐서. 벨 쳐주십시오, 그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장훈 씨가 어떤 이미지의 가해자를 생각하고 했는지부터 한번. 일단 그냥 찌를 수 있고 뵐 수 있으면 그냥 다 찌르고 되자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아까 제가 당해봤을 때 생각해보면 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많았었어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손목 안을 긋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어쨌든 확실히 배를 조금 찌르고 싶었는데 뭔가 배를 찌르기 되게 불편한 느낌이 조금 났었어요. 이게 배를 찌르고 싶은데 자꾸 손에 닿거나 찌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저를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이걸 어떻게 찌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확실히 체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무엇을 의도하셨으며 어땠던 것 같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합기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접점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자유를 한 30% 이상 잃은 거죠. 거리부터 모든 면에서 공격 포인트조차도 거의 어차피 그 영역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안에서는 훨씬 더 여유롭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저희를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찔리셨던 거고 저희는
서브미션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공간을 제압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어요. 음. 그러니까 공격이 되게 위축되는 거죠. 네네. 뭘 해도 왠지 걸릴 것 같은 느낌. 맞죠? 네. 네, 합기에 걸렸습니다. 합기의 실제를 보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근데 이게 거기에 써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동류를 하시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원래 이제 그 합기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로 검술가들끼리 지금 또 될 것 같은데 못 들어갈 것 같아. 약간 이런 상태를 합기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접촉면하고 합기. 네. 근데 합기라는 용어가 잘못된 표현이면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최초에 합기를 걸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저만 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뭐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합기도가 네, 10년이 네. 넘었고 네. 또 대동류를 지금까지 필드에서 수련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제 손 한 번만 잡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을 다 까먹어요. 칼을 든 순간 베거나 찌르거나로 주격파를 시켜요. 맞죠? 그러니까 몸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자유로울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되게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이제 공략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계속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벗어나겠죠?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럼 저는 이제 이쪽을 잡았어요. 언뜻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이 공격. 되게 불편하죠. 네.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장훈 사모님은 이걸 먼저 벗어났어요. 공격이. 그럼 이거부터 치워보세요. 이제 이러면 다시 1대1 대치 상황.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 자유로움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장훈 사모님이 어디에서 자꾸 막히셨냐면 안 주는데 몸으로 계속 커버를 하는데 그나마 손이 움직이니까 저도 불편했어요. 네네네. 근데 멀리는 이걸 자꾸 잡으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내 중심은 무너지고 잡더라도 내가 상대한테 음. 가뜩이나 완력에서 비등비등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네, 네. 불편한 거예요. 네. 제가 했던 방식이 영상에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여기 한번 베졌어. 네, 그건 이제 저도 긴장을 놔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공격 자체가 되게 불편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주세요. 이제 이렇게 잡는 거지. 여유롭게. 압도적인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의 단조로운 공격이라서 보여요. 그럼 이 지점이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기술을 쓸 건지. 내 상대방이 만약에 몸으로 밀거나 팔을 치주세요. 그럼 나는 빨리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면 체력을 최대한 아끼고 상대방 체력을 최대한 빼놓는 그런 부분. 너무 좋은 가르침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합기가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카타 수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실제 상황이 되면 아직 그만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교관님. 일단 숙련된 칼잡이다. 이쪽도 숙련된 칼잡이였습니까? 칼을 바꿔 잡을 줄이야. 일반적이지 않은. 그쵸. 그건 맞습니다. 통상 칼도 치기 싫어서 그 꽉 잡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공격이 단조로운데. 근데 어쨌든 이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도 있다 보니까 이제 보여드렸던 게 팔을 몇 번 베긴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팔 한쪽은 못 베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이 붙은 상대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안 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일단 우선 전략이고, 두 번째가 나중에 영상 보시면 나 같은 빵 때렸다, 낭심쳤다 이러실 거예요.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왠지 못 들어가겠다. 제가 일부러 저기 벨이 있는데 저는 다가섰거든요. 네, 맞아요. 일부러 압박을 줘요. 그 압박이 공격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거기서 내가 밸런스가 잘못 깨지는 순간 나는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중심을 못 들고 발차기 할 수가 없어. 예. 어떤 분들 나이프 앞에서 앞차기 한다 하는데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훈련은 필요하겠으나 쉽지는 않다. 되게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 압박감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거리감. 그리고 분명히 오른손 들었는데 찌르는 속도가 안 나오면 저는 왼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도가 계속 바뀌어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마시고 이렇게 쥐고 반대쪽으로 계속 바뀌어. 제가 되게 찌르는 순간을 캐치하는 게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상시 바뀌고 있는 느낌을 계속 좀 많이 받아서 아니면 아예 제가 갇혀버렸거나 양손이 잡혀서 전원오는 게 그래서 약간 이랬는데 이제 또 체급 차이는 나다 보니까 오히려 큰일 났다 약간 이제는 제가 그래서 제가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칼을 들어놨는데도 뭔가 여기서 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칼 뺏기면 크게 당했다 싶어. 아니, 체급을 이기려고 칼을 드셨는데 체급 핑계를 대시다니. 그러니까 체격 아까 제가 첫 소절 말씀드렸죠. 덩치 큰 게 일단은 무기다. 이제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약간 느껴졌던 각도. 제가 하는 기본적인 무술은 클리라는 필리핀 무술 PTT라는 단체인데 거기 있는 교관님이 제라드 미용비라는 교관님이세요. 그분이 나이프 디펜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공격 라인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선상에 있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그 사람이 공격할 수 없는 각도로 이동을 하라. 직선에서 대응을 하고 있겠으나 공격이 직선으로 할 때 저는 사이드로 대응을 해요. 근데 부분 동작을 하면 사이드로 가서 그 사람이 다가올 테니까 이제 움직이겠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공격을 할 때 일단 그 라인을 찾아놔요. 이 라인에서 그러면 칼이 당연히 뒤로 빠지거나 손이 바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각도를 바뀌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술은 사이드에서 직선으로 돌아온 공격을 하고 사이드로 움직여서 통제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방향 힘에 따라서 첫 번째. 요때는 잡아서 못 때리면서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우스냅으로 돌려놓고 뺀 다음에 위에서 한번 박아줘요. 그리고 하고 쏘가 피워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처음에 그럼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의 그 칼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으로 멀리 돌아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직 들어오기 전에 내가 상대 주위를 빙빙 돌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뒤를 찾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같은 데서. 네네. 근데 저는 조금 기다리는 편입니다. 카운터를. 그냥 아예 들어올 왜 때까지. 그러냐면 저는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짝 먹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리 가려면 팔같이 일로.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격이 들어오면 여기 죽으라고. 이 사람이 이런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네네. 그런 다음에 이걸 먹는 거죠. 그리고 눌러놓고 여기서도 틀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아서 누르시게 하고 약간 그 타격 얘기가 어쨌든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쓰실 수 있는 분인데 못 썼던 게 지금 장호 씨가 어떤 안전장비 같은 게 없어서 저도 좀 보호장비가 있었으면 타격을 가능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기에는 온 힘을 다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는 부상의 위험이 크죠. 걸어 넘어뜨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엉키는 게 있어서 좀 자제를 했죠. 흔히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이프 디펜스의 뭐 리얼리티 판타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항상 실패하는 거 위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영상에 담겨 있는 상황들을 보면 대체로 그 방어하는 입장의 핸디캡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일단은 그냥 내가 뭘 기술을 보여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진짜로 막 이렇게 막 부딪히지도 못하고 타격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사실 칼 든 사람이 안전장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또 내 맘대로 타격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정말 아주 섬세한 유술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칼 든 사람은 어차피 이게 진짜 칼도 아니니까 막 휘두르고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정말 실제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또 맞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MMA 선수들이 칼 들고 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파이트를 해야 돼요. 네, 네.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서. 근데 칼 든 사람한테 인파이트 들어가면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칼 든 사람한테 주짓수 기술대로 들어가면 본인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대동류나 aikido나 합기도 계열들이 그런 형태로 발전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본능에 충실하게 안 다치려고 하면 최대한 자기 중심 잡고 상대방이 힘 빠질 때까지 네, 움직이다가 움직임 둔해지면 때리든지 기술을 쓰든지 네. 펀칭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사실 이제 뭐 장훈 씨도 마지막엔 막 지쳐가지고 자포자기식으로 이제 저도 지치니까 예, 들어가요. 예. 실제 뭐 현장에서 대충 그런 뭔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 재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데이터를 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5분 넘기기 쉽지 않아요. 5분. 그래서 왜냐면 흥분을 해서 그래요. 방어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극도로 흥분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거나 국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왜 보통 일반인들이 복싱 스파링 같은 거 사실 1라운드만 한번 뛰어봐라 해도 엄청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게 전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일부러 더 막 움직이게 만들어서 빨리 지치게 만드는 거? 그럼 네. 사실 여기서도 실제 상황이었으면 저는 제가 아는 모든 푸드크를 사용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계속 피하기만 하면서. 계속 피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수련을 했을 것이고 시간은 내 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튜브처럼 뒤돌아서 이렇게 100m 절lek질하진 않겠죠.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사냥감이 되니까. 아. 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다가갔던 거는 이 사람한테 메시지거든요. 난 너의 먹잇감이 아니야. 네가 나를 쉽게 보면 너가 당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냥꾼임을 자처하며 네.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구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룡이 원장님 혹시 뭐 더 첨언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반대라기보다는 견해가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실전이라는 영역의 나이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되게 스포츠처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사하진 않지만 칼을 1080도 돌려가지고 잡아서 벤다. 멋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영역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어쨌든 이제 저희의 일반적인 견해는 제압이고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러서는 부분은 유사시의 안정감을 찾기 위한 잠깐 정도고 기본 베이스는 대치죠. 그러니까 대치를 해서 거기서 상대방이 계속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제압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더 안전하게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이기도 하겠네요. 뭐 제압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제일 베스트인 거고 가볍게 빠이빠이 하면 되니까 경제하러 인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아까 벨이 목적이다 보니까 벨을 치면 이 상황이 끝난다. 그래서 내 뒤를 줘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네. 그게 이제 현실에서 내 목적이 생존이 아니고 네. 도망 이런 식으로 되면 생존에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상대를 주시를 하는 게 원래 안전한 거리가 있어서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그렇죠. 맞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네. 그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갈 데도 없고 대치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여기다 대고 자꾸 전력 질주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그쵸, 그건 말이 안 승리가 돼요. 안 되고 사실 이 룰을 처음 고안했을 때는 배를 3번을 쳐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야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을 확실히 벌어놓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근데 너무 어려워더래가지고. 저도 그게 되게 난제였어요. 네. 제압을 하지 않았는데 저기를 가서 저걸 찌려면 네. 계속 쫓아올 텐데. 그죠. 네. 약간 전략이 미스했어요 처음에.
저는 최대한 빨리 제압하고 네. 여유 있게 치려고 아, 했어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은 우리 그 있잖아요 유명한 말 터지기 전에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든데 빨리 벨 쳐서 시간이 안 되자. 그래서 벨 치고 이제 뒤에는 이제 아 내가 이 정도 힘들면 상대는 더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 좀 벌면서 갔죠.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 네. 마지막으로 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텐데 완벽한 건 없잖아요. 네, 그쵸. 그냥 확률을 높이고. 그래서 제발 이런 댓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 이제 공직자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네. 이거 하면 뭐예요? 못할 텐데. 그 전제는 본인이 연습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에 정말 이런 그 나이프 디펜스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하고 했을 때하고 또 이렇게 역량이 있는 분들을 상대했을 때하고 또 이제 세 분이 실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하고 확실한 차이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연습을 하고 제대로 뭔가를 배워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 10번 찔릴 거 한 3번만 찔릴 수 있겠구나. 3번 찔릴 거 한 번만 찔리고 혹은 뭐 이제 좀 덜 위험한 부분을 배이고 탈출하거나 뭐 제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